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공공기관 합격을 이끄는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콘텐츠는 기술보증기금 자기소개서 분석 콘텐츠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이름은 익숙하지만 자소서를 쓰려 하면 기술평가 또는 보증, 투자, 뭐부터 연결해야 하지? 라고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소서 점수가 50점이 있을 만큼 신경을 쓰고 작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만 따라오시면 기보 자소서 완성은 물론이고 정책 이해도와 산업 분석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적합인재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했던 경력, 경험, 교육, 자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술보증 적합인재는 융합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력, 경험 작성 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두 가지죠. 기술보증기금이 원하는 인재상과 내 직무 역량을 본인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 분야가 기술보증, 기술평가, 전산, 법무, 채권관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 직무마다 필요한 역량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직무인 기술평가직을 기준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평가직은 뭐냐? 기술보증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인데 이 기술이 돈이 될 기술인가?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 직무입니다. 그럼 자소서에서는 어떤 경험을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쓴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수처리 기술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술의 특허 현황과 기존 시장 경쟁 제품을 비교해서 우리 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보증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재무의 이해라든지 자금 흐름의 판단 때문에 재무 회계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높였다라든지 기업 분석 과제를 통해서 분석력을 키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경영 관련 학회를 통해서 실제 보증 사례를 분석해보며 기술과 금융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기금의 역할과 연결해 주시면 완벽하죠. 전산직이라면 학부 때 배운 자바나 파이썬 또는 DB 설계라든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등 기술 역량을 연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법무 채권 관리직이라면 민법, 상법, 법학 개론 수업, 인턴 혹은 사무복무 요원으로 법률 민원 처리 보조 이런 경험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타인과 협업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면 타인과 협업하기 위해 했던 본인의 노력 그리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는 이런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협업은 당연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낯선 사람과 다른 성향의 사람과 어떻게 갈등 없이 협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항목은 경험을 서사형으로 풀면서도 다음의 순서, 즉 5가지의 순서를 따라가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집단에 대한 상황을 소개해주고 특성이 다른 구성원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준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한 노력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과 창출 과정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5번째는 협업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같은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전공 수업 팀 프로젝트에서 타 전공자가 합류해 이해도 차이가 컸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용어를 쉽게 풀어주고 역할을 재조정해 진행했고 발표 자료를 함께 준비해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주면 좋죠. 그러면 이제 협업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6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협업 경험을 연결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관점을 전환한답니다.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자세인 거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명확화. 세 번째는 역할 분담에 합의를 했는지. 네 번째는 갈등 예방을 하고 중재를 했다라는 내용. 또는 다섯 번째는 상호 존중과 태도. 여섯 번째는 책임 중심의 실행. 요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소통이 어려운 조원에게 발표 흐름도를 먼저 설계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라든지 전공 지식이 부족한 팀원을 위해 PPT 샘플을 만들어서 함께 수정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체는 내가 중심에서 협업을 유도했느냐입니다. 내가 한 중심으로 써야지 그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들었다라는 빌런을 만들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목표가 상충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본인의 선택과 결과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는 이런 항목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희생했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의 기준 그리고 결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유 이런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익의 충돌이 있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면 실제 자주 쓰는 경험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학업 팀플입니다. 즉 개인 점수가 중요한 수업에서 팀원 보완을 위해서 내 발표 시간을 줄였다라든지 또는 학생의 동아리 운영에서도 시험 기간이었지만 행사를 책임지고 있어서 공부 시간을 줄이고 함께 했다라든지 공모전 활동 같은 경우에서도 내 아이디어가 기각됐지만 팀의 전략적 방향을 존중하고 실행에 집중했다라든지 인턴 실무 경험에서도 개인 실적보다 팀 전체 성과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료를 먼저 공유했다라든지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급여가 깎이더라도 공동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타 근무를 자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자체는 공공기관이죠. 즉 공익, 공동체, 윤리적 판단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희생했다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죠. 본인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이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항목의 포인트는요. 새로움, 그리고 실행, 장애물 극복, 성장 이 4단어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니까 꼭 엄청난 혁신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팀플 사례에서 발표 자료를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시각적 흐름도와 도식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전달력 향상을 시킨 경험이라든지 또는 공모전 기획서를 개선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 안내 멘트 방식을 변경했다. 그래서 대상자의 집중도를 높였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학생회를 했을 때 소통 방식을 개선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는 5단계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상황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효과가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한계인식, 왜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느꼈는지, 예를 들어서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새로운 접근, 그리고 실행 중 어려움,
그리고 극복과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공모전이나 기존 수치 위주 기획서 대신 실제 타깃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설문을 진행해 의견을 수집한 뒤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핵심 문제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자소서 4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방식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디어를 냈다 수준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매우 어려운 자소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과 국내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보증 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래 질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 기술보증기금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외부 환경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 전략,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보가 보완해야 되거나 협력해야 할 내부, 외부 자원 또는 시스템은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는 내 생각을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거시적인 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보의 역할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안해서 실행 방안까지 논리적으로 완성된 구조가 필요한 문항입니다. 항목을 보면 기보가 추진해야 될 전략과 그 이유,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할 때 제약과 이를 극복할 자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야 되는 거죠. 즉 이건 단순히 지원 동기 문항이 아니라 정책 제안, 문제 해결, 비전 설계가 들어간 중급 논술형 문항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를 제대로 쓰려면 우리나라가 처한 기술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 전쟁 한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죠. AI, 반도체, 양자기술, 데이터, 우주 산업까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기술을 무기로 한 신냉전 체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는 과거에는 추격형이었지만 지금은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소수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죠.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은 아직 이제 시작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3대 강국 전략, 그리고 동남투자은행 설립, 초격차 산업 투자 등 정부도 방향은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그걸 실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디지털 스케일업 플랫폼입니다. 기본은 더 이상 단순한 보증기관이 아니라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 투자, 기술 평가,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의 고도화라든지, 그리고 보증 투자의 융합화, 그리고 신성장 기술 맞춤 보증, 지역 혁신 금융 연계, 글로벌 기술 협력 플랫폼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기술보증기금, 기술 기반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선도를 위해서 보증투자, 기술평가가 융합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전략도 실행이 어렵다면 안 되겠죠. 기보가 이 전략을 실행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은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기술평가 시스템은 제조업 위주라서 AI라든지 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평가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은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서 후속 투자 연계가 잘 안 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 인프라 격차도 있는 거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기술 인력도 금융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극복 방안까지도 써주셔야지 점수를 잘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 자원으로는 기술평가 내 미래산업 전담팀을 실시하고 기술 가치의 분석 모델을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AI 데이터센터 등과 기술평가에 대한 공동협약을 해야 된다라든지 국책금융기관과 보증투자 연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라든지 대학 출연 연구소와 AI 바이오 기술에 대한 인증 협력 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라든지 지역 특화 산업 단지와 공동 보증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극복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5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책적 사고력, 전략적 구조와 현실 인식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문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 자기소개서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항목에 대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단순한 보증기관이 아닙니다. 기술, 금융, 그리고 정책을 연결해 신산업을 키우는 전략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소서가 그 철학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 그리고 실전 지원까지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합격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